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되는 영어의 김동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음 플러스 R 발음을 배워보는데, 지금 보는 이 모음 플러스 R 발음은 슈아 발음에 R 발음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발음은 조금 특이한 발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슈아 발음 플러스 R인데, 이렇게 R 발음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발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영어 발음에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발음이 있고, 그리고 슈아 발음이, R 발음이 붙어서 이런 발음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 이 발음과 이 발음은 똑같은 발음이에요. 두 개가 같은 발음이지만 R 발음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모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이 발음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슈아 발음을 해줄 때는 턱의 변화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발음의 특징은 턱의 변화가 없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입모양이 바로 이 슈아 발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턱이 내려오지 않고 입술만 살짝 열어준 상태에서 혀끝은 아래 치죠, 뒤에. 그리고 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두시면 돼요. 이렇게 발음이 되죠. 다시 한번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발음은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어라고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으라고 듣기도 해요. 이거는 그 입모양 때문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선 어라고 씁니다. 어라고 쓰는 발음이 이 발음인데, 어와는 완전히 달라요. 어 발음은 우리가 턱이 열리는 발음이고, 여기에 보이는 이 발음은 그냥 턱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입술도 그냥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내가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발음이 바로 이 슈아 발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R 발음을 해주면 돼요. R 발음은 우리가 혀 완전히 말아들이는 게 아니라 살짝만 들어서 앞에만 이렇게 말아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발음을 할 때도 혀끝이 발음에선 아래 치죠, 뒤에가 있다. R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들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리를 만들어줘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 발음이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슈아 발음 플러스 R이에요. 모음 플러스 R이죠. 자, 근데 이 발음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전에 보면 요런 발음교도 있거든요. 이렇게 삼처럼 생겨있는 발음교도 있는데, 요 발음과 요 발음은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발음인데, 언제 차이가 생겨나게 되냐면, 이 발음은 삼처럼 생겨있는 이 발음은, 모음이 들어가 있는 음절에 강세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써요. 강세가. 그리고 강세가 없는 순수 음절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절 단어라도 사전에는 표시가 없지만 반드시 강세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영어를 볼 때 강세가 없다고 해서 강세가 없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은 항상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강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절 단어, 이게 들어가 있는 이름절 단어를 보더라도 요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 거기에 강세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강세가 있을 때만 요거를 씁니다. 강세가 없는 순수 음절에는 요거를 써요. 그렇다고 여기에 강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작은 강세가 있는 거고, 요거는 큰 강세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따가 단어를 보면서 요런 게 들어간 것들, 이게 들어간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발음을 살펴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발음을 해줄 때는 내가 성대를 한번 긴장을 시켜주면 돼요. 보통 슈아 발음 자체에는 강세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요렇게 R 발음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발음교로 바꿔서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요. 즉,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한번 막아주죠. 막아주고 나서 이렇게 강세를 만들어줍니다.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한 번 더 해볼까요? 입안에서 혀만 움직여야 됩니다. 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혀만 아래 치죠, 뒤가 있다가 R 발음의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 주니까 절대로 턱을 열지 마세요. 이 발음에서 중요한 건 턱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단어로. 영어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그죠? 발음기호로 써보면 요렇게 발음을 씁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어로 뭐라고 있나요?
한국어로. 이거는 us라고 읽는 발음이죠. 구글 us나 뭐 이렇게 us라고 쓰는 발음인데 요 발음은 다르죠. 어쨌든 그 발음교로 봤을 때는. 자, 일단 발음을 해볼게요. us, us, us. 영어입니다. earth, earth, earth. us, us, us. earth, earth, earth. 자, 요렇게 해서 요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한국어와 다른 점이 영어에서는 요게 이름절이고 이름절 한 번에 걸쳐서 소리를 만들어주는 이름절인 거고 한국어는 이음절이죠. 이음절. 근데 스펠링 자체도 굉장히 틀리고요. 어떻게 한국어로는 영어를 표기할 수 있는 정확한 소리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소리를 찾아서 요 발음을 치간 맞발음을 이렇게 시옷으로 표시를 했지만 우리나라 말에선 S도 시옷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겹친단 말이에요. 시옷이라고 하는 발음이. 만약에 영어의 발음기호 개수와 한국어 자음의 개수가 같다면 비슷하게 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음 개수가 영어의 발음기호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을 비슷한 소리를 찾아 쓰긴 하지만 영어를 배울 때는 절대로 한국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지우는 게 훨씬 더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 발음에서 특이한 점은 지금 그 사전, 어떤 사전을 찾아봐도 이 단어 발음 기호에는 강세는 없어요. 강세는 표시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 3 비슷한 그 기호를 써놨죠. 이 발음이 들어가는 이유는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시를 안 해줄 뿐이고 요 발음을 쓴다는 이유는 강세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자,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earth, earth, earth. 다시 한번 earth, earth, earth.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모음을 발음을 해줄 때 라고 하는 발음을 할 때 내가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한번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면 저절로 우리가 강세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은 이름절이고요. 발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간 맞찰음인 이 발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죠. 다시 해볼게요. earth, earth, earth. 한국어는 어떻게 발음을 하나요? 그러면 us, us, us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턱도 열리고 이 발음 자체도 치간 맞찰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소리인 거예요. 절대로 한국어로 영어를 읽겠다라는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거. 절대로 한국어는 영어는 한국어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서 한번 보죠.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처럼 생겨있는 이 기호를 써요. 이 말은 강세가 있다라는 얘기고 사전에 보면 이 발음은 강세 표시가 없죠. 그죠? 자, 이 발음을 표현을 할 때 한국어로 어떤 사람들이 언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 발음 자체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이 발음은 우리나라에 없는 받침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고 요거는 어쨌든 틀려요. 우리나라 발음교 자체로도 틀리고 위로 쓴 요것도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알발음이라는 형식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알발음 자체가 우리가 표기를 안 해줘서 틀리고 또 한 가지 틀린 건 어라는 발음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턱이 열려서 어라고 발음을 하지만 영어에서 요 발음은 턱이 열린다고 했어요? 안 열린다고 했어요? 안 열리죠.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발음은 어쨌든 간에 틀려요. 한국어로 쓰는 순간에. 알겠죠? 자, 이름절이요. 이름절. 강세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 리듬이 요거 하나, 요거로 우리가 영어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죠. 모음으로. 자,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알발음이 들어왔을 때, 그 리듬을 잡을 때요. 제가 항상 이 모음을 가지고 리듬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요 발음이 왔다고 해서, 알발음이 왔다고 해서, 요거는 자음이니까 쓰면 안 되지. 요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세트 자체가 하나의 모음인 거예요. 알겠죠? 이 발음도 있고, 이 발음도 있단 말이에요. 요 발음도 있고, 그리고 요 발음도 따로 있고, 요 발음도 따로 있는데, 요 발음을 할 때는 반드시 알 발음과 같이 하나의 모음을 만들어주면 돼요. 절대 분리해서 발음을 하면 안 됩니다. 이어져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리듬을 만들어 봅시다. 자, 성대 긴장을 시켜줘야 돼요. 긴장을 시킨다라는 말,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한번 막는다라는 얘기죠.
자, N 발음이 들어가죠. 그죠? 해봅시다. earn, earn, earn. 다시 한번. earn, earn, earn. 자, 이렇게 해서 이 발음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N 발음이 혀의 위치가 치조죠. 치조 비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단어의 끝이 N이잖아요. 그러면 N 발음을 할 때 이렇게 코로 공기가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혀의 위치만 잡고 아주 짧고 약한 N 발음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는 위치 자체가 길어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음절의 끝이자 단어의 끝이자 그 리듬의 끝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해지지 말고 요런 부분에 자음이 갈 때는 아주 약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끝을 내주면 돼요. 그렇죠? 다시 해봅시다. earn, earn, earn. 다시 한번. earn, earn, earn.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발음이 어렵다고, R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R 발음을 죽이면 안 돼요. 없애면 안 됩니다. 반드시 R 발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R 발음의 위치에서 N 발음으로 혀가 옮겨가면서 소리를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절대로 R 발음이 어려우니까, R 발음 어려워. 그냥 언이라고 할래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R 발음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죠. R 발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발음을 해주라는 얘기고, 어떤 그 단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 발음을 빼놓고 하면 발음기호 자체로 틀려요. 발음기호가. 발음기호 안에 이 기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모두 다 발음을 해주라는 얘기고, 근데 스펠링상에서는 있지만 발음기호에서 발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no라든지 요런 발음에서 이 K 발음은 우리가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발음기호상에서는 그 K 발음이 표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K 발음을 안 해주는 게 맞고, 만약에 발음기호상에 K가 있으면 그걸 해주는 게 맞아요. 반드시 그렇게 읽으라고 발음기호를 써놓은 거니까 그 기호대로 맞춰서 읽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on 이런 게 아니라 earn. 다시 한번 earn. 네, 그렇게 해서 요 발음을 해주면 돼요. 절대 on이라고 하지 말고요. 자, 다음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런 발음이 있죠. 그죠? 자, 이 발음은 한국어로도 이음절인 건 마찬가지예요. early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영어에서도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그러면 여기에서 강세는 어디로 갈까요? 강세는 첫 번째 음절에 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음절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음절에 있죠. 이 기호를 써놨다는 얘기는 거기에 강세를 넣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사전에 보면 이 단어에는 발음기호가 이렇게 강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강세 표시가 있으니까 여기에 강세가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여기 있는 음절은 제가 뭐라고 불렀었나요? 이 음절은 순수 음절. 즉 강세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세는 있어요. 영어의 기본적으로 영어의 가장 그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음절이라고 하는 건데,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있습니다. 영어란 언어 자체에는. 근데 이렇게 강세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강세가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는 이제 이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작은 리듬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큰 리듬 하나, 작은 리듬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큰 리듬이 여기, 작은 리듬이 여기에요. 이렇게 생겨 있고, 이제 모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듬을 만들어 주죠. 자, 영어에서 모음의 역할은 리듬입니다. 모음의 역할은 강세와 리듬이에요. 강세는 뭐 리듬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 강세고 자음들의 역할은 영어의 소리를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모음에 맞춰서 소리를 강하게 해줄 때도 있고 약하게 해줄 때도 있는데, 모음들의 역할은 자음들의 역할은 소리를 완성을 시켜주고, 모음들의 역할은 강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쵸? 자, 이 발음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강세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더 높고 강하고 길게 소리를 내준다라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요 발음을 할 때는, 강세를 해줄 때는 반드시 성대가 더 크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소리를 더 강하게 막아줬다가 풀어주는 거고, 이렇게 순수 음절의 모음을 발음을 해줄 때는 성대가 전혀 안 막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때보다는 긴장이 덜한 거죠. 그래서 긴장이 덜하니까 내가 리듬을 조금 이제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여기에서 이 I 발음에서 성대를 강하게 긴장을 시키면 요게 두 개가 똑같은 강세 리듬이 되어버리니까 요런 부분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딱 하나 발음만 더 들어가죠. L 발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발음을 해봅시다. early. 다시 한번. early. 한 번 더. early. 자, 이 발음을 지금 들어보면 소리가 조금 특이할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early라는 발음은 아니죠. early라는 발음이 아니라 early. 요렇게 조금 중간에 특이한 소리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 발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발음해주고 따라하라고 해보면 그냥 early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early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요 발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렇게 발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요 소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R 발음과 L 발음 때문에 그래요. R 발음과 L 발음. 자, 요거는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발음을 그냥 해보고. 우리가 R 발음과 L 발음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R 발음의 혀의 위치는 지금 이건 윗니고, 치조, 입천장, 경구개입니다. R 발음의 혀의 위치는 이쯤이죠. 혀 끝이. 맞죠? 혀를 완전히 말아들이는 게 아니라 앞부분만 살짝 들어서 요렇게 만든다고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공기가 요렇게 빠져나오면서 만드는 게 R 발음이었었고, 자, L 발음의 혀 위치는 어디예요? L 발음. L 발음의 혀 위치는 바로 여기 치조죠. 치조를 강하게 눌러주면서 만드는 유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이렇게 닫는다라고 보면 L 발음인데 내가 지금 R 발음이 여기에 있잖아요. R 발음이. 그죠? 그러면 R 발음도 정확히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 음절에서 내가 L 발음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혀가 여기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그 특이한 소리인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혀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이 소리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정확히 만들 수가 없고 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위치에서 내가 치조로, 경북에서 치조로 이렇게 혀가 빠르게 옮겨가면서 요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고 한국어로는 표기라면 절대로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early 이런 게 아니라 early 이렇게 발음이 돼요. 다시 한번 early 한 번 더 early 자, 그래서 이 발음은 early 혹은 early 그런 게 아니라 early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정확한 발음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는 단어는 정확하게 요거를 정확히 발음해 볼 수 있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단어를 발음교로 보면 요렇게 써요. 맞죠? 요렇게 이 강세 표시는 없고 근데 저는 강세를 항상 표시를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요 이름절이라도 강세는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일단 읽어볼게요. girl 다시 한번 girl 자, 이 단어를 일단 봅시다. 이렇게 되고 L이 있고 G가 여기에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발음을 해보면 girl 그 다음 L 발음이 있죠? 그러면 girl 다시 한번 girl 자, 지금 여러분 네이버 영어 사전이 됐든 어떤 사전이 됐든 지금 이 단어를 쳐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요 발음을요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 하려고 요 발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음을 해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girl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R 발음과 L 발음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제가 그려줬던 그 R 발음의 혀의 위치는 경구개와 가까운 부분이고 L 발음의 혀의 위치는 그 치조 부분이란 말이에요. 혀 끝의 위치가. 그래서 여기에서 발음을 해줬다 그 다음에 L로 바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제가 일부러 그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긴 하지만 요렇게 발음을 하지 않으면 요 단어는 틀리죠. 이렇게 발음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 아까 early라는 단어를 보면 early 요거보다는 조금 소리가 약하죠. 중간에 껴있는 소리가 girl 이거는 그 소리가 굉장히 강하지만 아까 봤던 발음은 그게 소리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그 발음을 써보면 자 강세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자, 왜 다르냐면 여기는 지금 gir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절에 한 번에 나는 음절에서 R 발음과 L 발음이 연속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음절이 각각 달라요. R 발음이 음절의 끝이고 그 다음에 음절의 시작이 L 발음이기 때문에 살짝 그 소리가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girl 발음처럼 한 음절에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서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소리가 안 들어가면 이 R 발음과 L 발음 정확하게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소리가 큰 게 이 한 음절상에서 R과 L 발음이 한 번에 발음이 되는 경우예요. 지금 보면 R과 L 발음이 한 음절에서 정확히 발음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안에 반드시 girl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줘야 돼요. 혀 위치를 내가 정확히 알고서 어디에서 어디로 혀가 옮겨가야 된다라는 걸 내가 학생들이 제가 하는 발음만 듣고 girl 이 단어의 소리만 듣고 그냥 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한국어로 제가 하는 소리를 따라한 거고 영어에서 정확한 소리는 girl 이 소리란 말이에요. 혀가 경국에서 치조로 옮겨가는 그 중간에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바로 이 발음인 건데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내가 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죠? 그래서 이 발음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발음입니다. 저도 처음에 영어를 공부를 시작을 할 때 5개월 동안 발음 기호만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못했어요. 왜 이게 걸이 아니고 girl이라고 들릴까? 그렇게 인식을 못했었는데 발음 기호를 다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들어보니까 소리가 살짝 다르죠. 제가 알고 있던 발음이 살짝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왜 이렇게 될까 분석을 해보니까 R 발음의 혀의 위치 그리고 L 발음의 혀의 위치 때문에 그 소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소리였어요. 알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발음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내가 혀 위치를 정확히 잡는 방법, 그리고 위치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L 발음의 소리를 내는 방법, 그리고 혀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발음은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 발음을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발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만들어집니다. 저는 6개월 만에 만들어냈고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가르쳐줬는데 바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이 발음은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어려운 발음이지만 특이한 소리를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발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혀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L 발음의 혀의 위치, R 발음의 혀의 위치를 기억해두고 그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성공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girl. 다시 한번 girl. 한 번 더. girl. 네, 그래서 이 발음은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단어로 한번 볼까요?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발음에서 발음 기호에서 지금 강세는 어디로 갈까요? 앞에 있는 음절에 갈까요? 뒤에 있는 음절에 갈까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강세가 가요? 1음절 아니면 두 번째 음절? 첫 번째 음절로 가죠. 첫 번째 음절로 당연히. 왜 그러냐면 같은 발음이지만 요거를 쓰는 경우와 숫자 3처럼 생긴 걸 쓰는 경우는 각각 다르다고 했었죠. 그죠? 숫자 3처럼 생긴 그걸 썼을 때는 강세가 들어가니까 그걸 쓰는 거고 여기에는 요걸 썼다라는 얘기는 강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순수 음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강세가 약한 강세가 있고 여기에 강한 강세가 있어요. 알죠? 자, 그러면 리듬을 보면 큰 리듬 하나,
작은 리듬 하나 이렇게 생겨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 말로 쓰면 이게 카워드 3음절이지만 영어로 보면 2음절이에요. 2음절. 근데 소리가 그 길어지는 위치가 좀 달라요. 여기 있는 D 발음 때문에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U와 이런 W 발음이 있으면 워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발음기호상에 요거는 들어가 있지 않죠. W라는 소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카워드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음절이 길어지는 위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 우리 이중모음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도 있죠. 이중모음일 경우에는 강세가 항상 어디로 가요? 강세가. 항상 앞에 있는 모음의 강세가 가요. 앞에 있는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고 성대를 긴장을 시켜준 다음에 뒤에 있는 발음은 소리의 흔적만 남겨주죠. 성대도 긴장을 시키지 않고. 그래서 이건 이중모음의 규칙이었습니다.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서 정확하게 입모양을 잡고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고 뒤에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입모양이 조금 풀리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지켜주기보다는 그 소리 형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요게 영어에서 이중모음일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중모음은 두 개의 음절이 새롭게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음절인 걸로 봐요. 영어에서 음절 개수를 셀 때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영어 발음기호상에 모음이 몇 개인지를 세는 거예요. 모음이 몇 개인지. 지금 보면 모음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면 3음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추 맞습니다. 하지만 모음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왔을 때는 이거는 두 개의 음절로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음절인 걸로 봐요. 하나의 음절. 그래서 두 개가 연속으로 왔으니까 하나의 음절, 그리고 뒤에 모음이 가진 이렇게 음절이 또 하나 있으니까 또 하나의 음절. 그래서 두 음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발음 해봅시다. 아우, 아우, 아우. 다시 아우, 아우, 아우. 아우, hour. 자, 여기까지 발음하면 무슨 단어인가요? hour. 여기까지 발음하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뜻하는 hour의 발음기호죠. 여기까지가. 그죠? 그래서 영어에는 공통적으로 쓰는 발음기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단어만 정확히 해도 내가 그 기존에 내가 발음을 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발음들이 많아집니다. 그죠? 이거는 어쨌든 시간을 말하는 hour이라는 단어의 발음이에요. 자, D 발음이 끝으로 가죠. 해봅시다. earth. 다시 earth. 다시 ow. earth. hour. 다시 한번 hour. 네, 이렇게 되고 지금 앞에 K 발음이 들어가 있죠. 그럼 발음 해봅시다. cow, earth, coward. 다시 한번 coward.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공기가 가장, 이 단어 안에서, 발음기호 안에서 공기가 가장 센 건 K 발음이에요. K 발음. 요게 단어의 가장 앞에 와 있어서 세지는 게 아니라 요거의 음절이 강세 음절이죠. 그죠? 강세 음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가 강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K의 도움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그냥 어떤 단어를 봤었죠? earth라는 것도 봤고, earn이라는 것도 봤고, early라는 단어도 봤었죠. 그죠? 그 단어들은 지금 순수하게 모음으로 강세 음절을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자음이 있단 말이에요. 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성대만 이용해서 바로 강세를 만들어주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 자음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자음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K 발음은 지금 연구개 폐쇄음이라고 하는 건데 연구개를 혀 뒷부분을 이용해서 막아주고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한번 막아요. 막아줬다가 그리고 혀를 내려주고 이제 혀를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서 여기 안에 차있던 공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보냈던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강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음들이 이렇게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 어떤 자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항상 여기에 있는 자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세까지 올라가줘요. 그래서 공기가 강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를 내가
강세 음절의 시작이 이렇게 폐쇄음일 경우에는 이렇게 공기를 막는 부위에 힘을 더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더 준다라는 얘기는 내가 올라오던 공기를 더 세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고 있으면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쉽게 못 나오겠죠. 쉽게. 그러면 공기의 힘이 더 세진단 말이에요. 더 탄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공기가 더 세게 나가고, 그 나간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강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카워드 이런 게 아니라 카우 이렇게 연구개가 살짝 긁힌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연구개 폐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바로 나오지를 못하고 한번 그 연구개를 한번 쳐주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긁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카워드 이런 게 아니라 coward 이렇게 소리가 나요. 살짝 긁히죠. 그죠? 공기를 이용해서 긁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cow, coward, coward. 다시 한번 coward.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절대 coward 이런 게 아니라 coward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게 이 단어의 리듬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장으로 들어가서 이 발음을 정확히 지켜줘야 됩니다. 이 그 리듬을, 이 지금 배우는 이유가 정확히 단어를 읽기 위해서 한 목적도 있지만 문장 안에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발음을 해줘야 문장을 할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단어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발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발음을 current 혹은 current라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발음 기호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발음 기호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 강세는 어디 있어요? 앞에 음절에 있어요? 뒤에 음절에 있어요? 앞에 음절에 있죠? 지금 어떤 발음 기호를 썼어요? 같은 발음 기호지만 강세가 있어야 된다는 요 발음 기호를 썼죠? 그러면 여기에 강세가 있고, 이 음절이라서 여기에는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자, 큰 음절이, 큰 리듬이 여기, 그리고 작은 리듬이 여기에요. 그러면 요걸로 리듬, 요걸로 또 리듬이죠. 자, 영어에서 자음의 역할은 뭐였어요? 자음의 역할은 소리를 완성을 시켜주는 거고, 모음의 역할은 강세와 리듬을 만들어주는 게 모음의 역할이었죠. 자음과 모음의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발음이지만 자음들의 역할은 소리를 만들어주고, 모음들의 역할은 리듬과 강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자음만 더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음만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둘 다 내가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발음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리듬을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K 발음이 여기 들어가고, N 발음이 들어가고, T 발음이 가죠. 자, D 발음을 먼저 해봅시다. 다시 한번. 앞에 강세 음절이에요. current, 한 번 더. current. 한 번 더. current. 자,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데, 주의할 점은 지금 여기 발음과 여기 발음에서 절대로 턱이 열리면 안 돼요. 이 두 개 발음은 어쨌든 같은 발음 기호는 하지만 강세를 위해서 요거를 썼고, 슈아 발음이었죠, 둘 다. 슈아 발음인데, 슈아는 중요한 게 절대로 턱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턱이 열리면 current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턱은 가만히 있고 입안에서 혀만 움직여주는 거죠. 그죠? current. 지금 여기에서 턱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 발음할 때 움직이는 이유는 K 발음 때문에 그래요. K 발음을 할 때 내가 혀 뒤를 들어 올려서 연구개를 맞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들리는 거고, 이 발음을 할 때는 턱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current. 다시 한번. current.
네, 그래서 지금 이 발음은 그렇게 해주고요. 아까는 강세음절의 시작을 봤으니까 지금 단어의 끝을 보죠. 지금 단어의 끝이 T 발음이에요. T 발음 맞죠? T 발음인데 요렇게 단어의 끝에 어떤 자음들이 오게 되면 원래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보다 훨씬 더 약해져요. 뭐 어떤 소리를 원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 소리를 만드는 혀의 위치 혹은 입술의 모양에서 강세음절일 때는 강하게 소리가 나오고요. 단어의 끝에서는 아주 약해져요. 같은 발음이지만 두 개가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단어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무리 동작이 필요한 거냐에 따라서 소리의 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끝으로 올 경우는 소리가 강해지지 않고 아주 약한 소리로 만들어주면 돼요. 절대로 새롭게 공기를 끊어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입안에 감고 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이 소리를 만들어주면 되죠. 치조 폐쇄음이었습니다. 혀를 이용해서 치조를 완전히 막았다가 공기를 내보내는 거였는데 여기서 새롭게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까지 했을 때 남아있는 그 공기만 써서 소리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혀가 떨어질 때도 탄력 있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닿았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혀의 위치가 안 지켜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소리가 약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발음의 특징은 있어야 돼요. 이 발음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혀가 치조를 막기는 막되 공기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혀가 닿고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알죠? 그래서 이 발음에 주의를 해줘야 돼요. 절대로 이 발음들이 끝에 있는 자음들이 소리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소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혀의 위치는 지켜주고 이 소리 폐쇄음의 특징을 지켜주되 새롭게 공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를 쓴다라는 점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음을 해줘.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current, current. 한 번 더. current.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요. 절대 current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금 했던 대로 읽어주세요. 자, 좀 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런 단어가 있죠. 가구를 뜻하는. 자, 이렇게 발음교를 씁니다. 삼음절이고요. 삼음절이고 강세는 어디 있을까요? 이음절, 삼음절, 이음절. 이음절이죠. 이음절. 기호를 보세요. 기호. 여기가 강세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여기에 강세가 있죠. 그죠? 그러면 큰 리듬이 하나, 작은 리듬이 똑같은 게 두 개예요. 순수 음절들이죠. 순수 음절. 순수 음절들은 소리의 높이나 길이가 같아요. 하지만 강세 음절이 유난히 높고 정확해야 되죠. 이 발음을.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음절 언어예요. 글자만 정확히 읽어주면 되는 퍼니처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언어지만 영어는 강세를 듣고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세는 엄청나게 강하고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고 순수 음절은 그에 비해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죠. 이거는 어쨌든 단어의 뜻을 가지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fal이나 하는 요 강세 음절이 가장 중요한 음절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모든 단어에서는 강세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들은 순수 음절들은 못 듣더라도 강세 음절만 듣고 소리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영어라는 강세 리듬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리듬을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앞뒤로 갔죠? 요거 두 개는 같은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강세 때문에 요거를 쓰고 강세가 아닌 순수 음절 때는 요거를 썼었죠. 그러면 요 발음을 해줄 때 입 모양의 위치는 같지만 뭐에서 차이가 생겨야 돼요? 어디에서 차이가 생길까요? 성대의 긴장. 여기는 성대가 긴장이 강하게 돼야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긴장이 되죠. 왜냐면 순수 음절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자, 하나하나 이제 자음들을 넣어봅시다. 다시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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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다시 nature, nature. 자, F 발음이 들어가죠. 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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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fur, nature, fer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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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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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다시 한번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한 번 더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자, 요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 두 부분. 여기 두 부분인데 아까 전에 여기에 있는 강세 음절보다 상대적으로 순수 음절의 중요성이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제 리듬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중요하기는 해요.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여기가 학생들이 보면 선생님 강세가 여기 1음절에 있으니까 여기 두 개는 그냥 강세가 없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요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이 안 살거든요.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은 강세 리듬입니다. 어떤 음절에도 기본적으로 그 강세나 리듬이 들어가 있고요. 강세를 표시해 준 데는 더 큰 강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는 강세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고 작은 리듬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 학생들이 여기를 완전히 죽여버려서 아예 그 리듬을 죽이고 furniture, furniture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영어의 소리가 달라지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반드시 한번 더 타고 올라와 줘야 돼요. ferny, ferny 이렇게 해줘야지. ferny, ferny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알죠? ferny,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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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niture. 다시 한번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이렇게 소리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즉 성대를 긴장을 여기서도 시켜줘야 돼요. 성대 긴장 역시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여기보다 성대가 긴장이 덜 될 뿐인 거고 여기도 성대의 긴장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발음 읽을 때는 furniture, furniture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다시 한번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이렇게 읽는 게 이 단어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장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이 리듬을 지켜서 발음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단어만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 1음절인 건 아시겠죠? 1음절. 그리고 강세 표시는 없지만 저는 강세를 해줬어요. 이거를 보면 강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음절이고 요게 리듬. F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자,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아까 봤던 거죠? fur, fur, fur. 자, 여기에서 지금 강세인 까지 가기 위한 힘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어디를 이용해서 내가 강세를 만들어줘요? 여기에 있는 요거 F 발음. 순치 마찰음이죠. F 발음은. 그래서 윗립발로 아랫립술을 이렇게 살짝 닿아줘서 그때 생기는 공간을 이용해서 마찰을 만들어주는 거죠. 공기로 마찰을 만들죠. 그때 만들어지는 그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알죠? 다시 해봅시다. fur, fur, fur. 자, 그 다음에 S 발음과 D 발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first, first, first. 다시 first, first. 그 다음에 T 발음이에요. first, first, first. 다시 한번 first, first, first. 자, 이 발음은 그렇게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S도 있고 T 발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지금 강의를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런 발음에서 스타라고 하는 발음에서 발음교도 같죠. 요거는 요 발음에서 제가 스타라고 발음을 했었나요? 아니면 star이라고 발음을 했었나요? star. 아마 그런 star이라고 발음을 해드렸어요.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발음을 해드렸을 건데 S 다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그 폐쇄음들 중에서 무성음이 있었죠. T 발음, P 발음, K 발음. 요 세 개는 소리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타가 아니라 star 이었고 하늘도 sky가 아니고 sky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스파이를 뜻하는 스파이도 스파이, 스파이. 이게 아니라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폐쇄음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었어요? S 발음 때문에. S 발음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났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S 발음 다음에 T 발음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소리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기도 소리가 바뀌어요. 자, 들어보세요. first, first, first. 이게 맞아요? 아니면 first, first, first. 두 번째 게 맞아요? 아니면 처음에 두 번 했던 first, st. 이게 맞아요. 처음에 했던 발음은 틀립니다. 이게 된소리로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그 위치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단어가 지금 ST 발음이 이렇게 단어의 끝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음절의 시작에 있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왜냐면 자, 이거를 지우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단어를 볼까요? star, 좀 전에 봤던 요런 발음이에요. 아까 전에는 여기가 ST가 여기 뒤로 왔었죠. 요거는 빼놓고. 자, 지금 여기 발음에서는 그게 여기 있는 T 발음이 된 소리로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T 발음을 강하게 소리를 만들어 주면서 여기 강세로 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음절의 시작이 여기니까 내가 요걸 이용해서 강세를 강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힘을 만드는데 지금 S가 앞에 있죠. 그죠? 그럼 S 발음을 아주 짧게 발음을 해서 순수한 소리로 아주 짧게 발음을 해서 T 발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T 발음을 이용해서 내가 또 소리 힘을 줘야 돼요. 강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입안에서 T라는 발음의 소리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소리가 S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리의 T 발음의 소리가 바뀌어요. star, star, star 이렇게 아주 세게 바뀌게 되는데 아까 봤던 first에서는 소리가 안 바뀌었죠. 그죠? 왜 안 바뀌냐면 위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으로 T 발음을 이용해서 올라갔던 거고 여기는 지금 내가 더 이상 강세로 올라갈 위치가 없잖아요. 힘이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소리를 마무리 짓는 위치이기 때문에 똑같이 ST가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왜냐면 공기를 강하게 만드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강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올라갈. 그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내가 T 발음을 이용해서 강세로 올라가기 위해서 T 발음의 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된 소리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위치, 단어의 끝에 ST로 끝나는 경우는 절대로 강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죠. 이 부분은 왜냐면 소리를 마무리 짓는 위치니까.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st 이렇게 나야 되는 거고 여기는 sta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가 원래는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인데 여기 ST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 발음이랑 요거랑 같죠 지금. 그죠? 두 개가 연속으로 온 거는 같은데 여기에서와 여기에서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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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s, stars, stars. 다시 stars, stars, stars. 자, 그러면 소리의 소리가 차이가 나죠. 여기에서는 이 T 발음이 정확하게 된 소리로 바뀌어서 쌍디귿인 것처럼 star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기는 소리가 바뀌지 않죠. 순수한 T 발음의 소리가 나죠. 아주 약한 T 발음의 소리. 이게 왜 그러냐면 모두 다 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단어의 앞에서 강세를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필요한 곳이냐 아니면 소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마무리 소리가 필요한 것이냐에 따라서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발음이지만 위치가 내가 강세 음절의 시작이냐 아니면 단어의 마무리냐에 따라서 그 소리의 강하기 그리고 소리의 힘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영어의 리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강세 때문에 생겨나죠. 모음 때문에 생겨나는 특이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강사님들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드리는 건데 요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단어 하나를 볼 때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 잠깐만 설명을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한 8개, 9개 정도 단어를 봤을 거예요. 근데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쭉 강의를 다 보셨으면 40개 정도의 강의에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엄청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여기는 강세까지 가기 위한 위치니까 힘을 줘야 되고 어떤 공기가 나오고요. 어디를 강하게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대를 울릴 때는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소리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제 발음 강의를 다 듣고 나면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어떤 단어를 볼 때 내 스스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읽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모든 단어를 제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혼자서 사전을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자꾸 이걸 반복 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내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할 때 그걸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혼자서 여기는 소리가 강해질 곳, 여기는 소리가 약해지는 곳, 그리고 강세로 가기 위해선 여기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공기가 강하게 나오겠지. 그러면서 몇 개 단어만 스스로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발음을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도 혼자서 찾아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아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단어 하나를 이미 자기는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복습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지? 시간 낭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혼자서 이제 필드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 공부하는 상황에 놓여야 되는데 그럴 때 혼자서 모르는 단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배웠던 걸 계속하면서 습관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혼자서 발음을 해보라고 그렇게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따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강의당 보통 8개 정도가 돼요. 그죠? 그러면 한 40개 정도 들었으면 320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분석을 해봤을 건데 그렇게 320개 정도를 보고 혼자서 이렇게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내가 소리를 만들기가 편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가 머릿속을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면서 내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한다고 이렇게 불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해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게 그런 독립성을 키우는 그런 것들도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은 이 발음에 대해서 배웠죠. 맞죠? 어라고 하는 슈아 발음이 알 발음이 붙은 형태를 봤습니다. 근데 요 발음과 구분이 됐어요. 3처럼 생겨있는 이 발음과 구분이 됐었는데 어떤 구분이었냐면 강세 음절일 때는 요거를 써주고요. 순수 음절일 때는 요거를 써줬죠. 두 개 발음은 같습니다만 순수 음절일 때는 요거, 강세 음절일 때는 요거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모음에서 여기 모음에서 성대가 긴장이 돼야 되고 긴장이 된다는 얘기는 소리가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었죠. 한 번 탁 막혔다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여기서는 성대가 상대적으로 덜 긴장이 되는 거였었죠. 그죠? 그러면 소리를 만들어 봅시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한번 막히면서 소리를 만들어 주는데 혀의 위치는 아래치조 뒤에, 맞죠? 혀 끝의 위치는 아래치조 뒤에, 그리고 혀 중간에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이렇게 입안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이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했었고요. 알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혀를 이렇게 완전히 말아들이는 게 아니었었죠. 살짝만 들어서 혀 끝만 이렇게 경구개 쪽으로 가까이 가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치조 끝에 있던 혀 끝이 이렇게 들리면서 소리를 만들었었죠. 다시 한번. 자, 요렇게 만들어주는 소리가 바로 이 지금 배웠던 슈아 발음과 알 발음의 이 한 가지 소리였습니다. 원래는 슈아 발음도 따로 있고 이렇게 알 발음이 붙은 경우도 따로 있는데 슈아 발음은 슈아 발음대로 하나의 모음인 거고 알 발음이 붙었을 때는 새로운 모음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 발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모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분을 해줘서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순수 발음 해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다시 한번.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강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